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녹십자 그룹주인데요. 이 녹십자 패밀리가 우리 왜 시노펙스 그리고 에이신바이오 혈장 관련주로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왔어요. 그쵸? 이 시노펙스는 우리가 이 당시에 매수를 해서 잠시만요. 제가 펜을 안 켰네. 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 뒤에 이 구간을 제가 그렇게 간다 매수 또 하고 하면서 갔는데 워낙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슈팅 한번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쏘면서 우리가 이걸 다 챙기지를 못했었죠.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혈장은 뭐 치료제로서 지금 뭐 세계에서 각광을 가장 크게 받고 있거나 아니면 뭐 임상이 뭐 3상 막바지에 이르러서 현재 뭐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죄송합니다.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왜 당장에 백신이 뭐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혈장 치료제가 올해 안에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은 아니지만 치료제가 여러가지 돌고 있는 상황에서 혈장은 일단 국내에서 완치자가 나왔고 완치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이전 사스 메르스 때도 시도를 했던 방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효능이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임상 1상이 면제가 되고,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2상이 면제가 돼서 바로 3상이 나는 국내 2상 해외 3상, 거기에 당연히 녹십자도 참여를 하고 국내는 당연히 녹십자가 진행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놓쳤는데 다음 매매로는 한번 챙기자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었고, 녹십자 홀딩스를 최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재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내려 꽂히게 되면서 우리가 이 바닥에서 또 추매를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오고 현재 임상의 그 긴급 승인 사용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나오고 임상이 이제 투여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바닥으로 다시 치고 내려오는 이 하방세가 끝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단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추매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녹십자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상 최다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호실적까지 반영이 되고 녹십자는 오늘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뭐 혈장 관련주만을 본다면 사실 다시 시노펙스 눌림목에서 사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일신바이오는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왜 2연상 가고 했을 때 이 급등이 이때는 뭐 혈장이었다 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영향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뭐 일신바이오나 시노펙스 같은 종목을 다시 하는 게 혈장만 보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녹십자로 다시 몰고 간 이유는, 재매수까지 하면서 다시 보고 있는 이유는 녹십자 관련주 영상을 제가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지만 녹십자는 일단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제약사로 성장한 기업이죠. 언제일까요? 바로 신종플루 때죠. 쭉 가보면은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녹십자에서 신종플루의 그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이때 뭐 당시에는 2019년 기준으로도 녹십자가 2위였나 그래요. 제가 이거는 저희 VIP방에는 전달했던 내용인데 매출이 그렇게 증가를 한 기업으로 이 당시에 신종플루 효과를 받게 되면서 국내 탑급으로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왜 이거 기사를 하나 볼까 했는데 전에 뭐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패스를 하자면 CMO 계약도 체결을 했죠. CMO 계약. CPI와 백신의 5억 도즈의 가량에 뭐 이렇게 도즈라고 하면 우리가 이 양을 그냥 쉽게 이렇게 딱 떠올릴 수는 없는 양이지만 되게 큰 분량을 위탁 생산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처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규모가 있는 생산 시설이 있고 생산 공정이 있는 이런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지금이 되게 실적을 올리기에 기회라고 할까요? 그 기회에 맞게 녹십자도 이렇게 최저 실적이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시노펙스 혈전만 바라본다면 시노펙스, 일신바이오 이러한 기업을 다시 재매수를 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기는 게 좋겠지만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종목을 고르자면 그래도 조금 더 이 제약적으로 실적이 더 확실하게 나오고, 물론 시노펙스, 일신바이오도 흑자 기업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제약 기업은 아니죠. 관련주로 이렇게 엮인 것 뿐이지. 뭐 하나의 뭐 기술이라던가, 뭐 일신바이오는 제약주지만 녹십자처럼 뭐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신바이오 자체 그 혈장 생산을 한다든지가 아닌 다 관련주로 이렇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엮인 거고, 녹십자는 아예 그냥 얘네가 임상을 진행을 하는 기업이라서 실수요는 당연히 녹십자예요. 물론 관련주가 시총이 더 낮고 가볍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신종플루 때 이렇게 반영이 됐던 것처럼 녹십자에서 만약에 혈전치료제가 이번에 임상 투여한 게 결과가 잘 나왔다,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 아니면 치료 목적 사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환자가 치료가 됐다, 그런 소식이 전달이 된다면 물론 혈전치료제 다른 종목이 뛰고는 하겠지만 녹십자는 전혀 안 움직일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녹십자를 노린 거고, 녹십자는 고가를 돌파했으니 홀딩스를 보자면 이때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고가를 치고 나서 바닥을 쳤어요. 근데 왜 제가 대선이라고 해서 미 대선 이제 오늘이고 오늘 마감이고 내일부터 이제 개표 결과가 이제 오전 중에 막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안 하기로 했어요. 추마를 할 수 있는 종목도 대선 전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안 하고 있고, 신규 매수 안 하고 있죠. 오늘 시장이 나빠요? 요 며칠 나빴어요? 아니죠. 이때 당시에도 그랬고 이때 당시에도 그냥 뭐 대놓고 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캔들이 나왔는데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영향으로 급락이 나와도 이걸 안 깨고 돌릴 수가 있어요. 급락이 나왔을 때에도. 하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굳이 막 매매를 급하게 하고 있진 않죠. 물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남전자를 매매를 했지만, 종가 베팅에 성공을 했지만, 근데 지금 계속해서 고가가 높아지고 저가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매매를 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녹십자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현재 시장이 이 대선 영향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였죠.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를 생산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다지고 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녹십자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우리가 오늘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다. 근데 오늘 매도를 굳이 지금 여기가 고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도 매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얘네가 아무리 이런 개별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서 우리가 추모에 성공을 하고 상방으로 가고 있지만 대선 영향으로 하락이 나올 때는 이렇게 오늘 급등했더라도 내일 이거 다 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방을 보였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급락 나오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방법이 통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대응이죠. 상승은 상승할 땐 들고 있고 하락하기 전에 매도하고, 다시 하락해서 저가오면 매수하고,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 그거 즐기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보면서 결정을 할 예정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래서 녹십자 방향성을 보자면, 아까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뭐 CMO 계약도 하고 이 여러가지 백신과 관련한 녹십자는 뭐 그냥 신약만 개발한 R&D 기업으로 뭐 파이프라인 하나만 가지고 한 개, 뭐 하는 뭐 두 개, 세 개, 몇 개가 있든 이 파이프라인만 가지고 얘네가 성공해야 가고, 성공하는 기대감으로 가는 애들이 아닌 실제로 실적이 나오며 사상 최대 실적까지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 오늘 매도 안 하고 만약에 미 대선 영향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추가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방향성으로 보면은 그냥 별거 없어요. 홀딩입니다. 당연히. 미 대선 영향 필요 없어요. 이미 바닥을 칠 때 쳤고 여기서 내려와봐야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혈전 이슈로는 일단 치료 목적 사용 승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갈릴 문제인 거고, 단순히 기업만을 놓고 봐서도 성장주까지도, 제약주인데도 성장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지속적인 성장이 약간 뭐 시장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전망이 좀 시장 전망으로 쭉 열려있고 그렇진 않죠. 제약 산업이라는 게, 의학 산업이라는 게, 의학업이라는 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게 생산 공정이 있는 기업에게는 실적을 올리기 되게 좋은 기회인 거고, 거기에 이제 혈전 이슈로 더 거래량이 실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녹십자 같은 경우는, 그룹주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본다. 어차피 우리가 좀 만족스러운 매도를 할 때면은 당연히 우리 이때 매도했었는데 이거 지나야 더 만족스러운 매도가 되겠죠. 혈장에서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뭐 이거 넘기는 거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가래가 계속 끼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매매를 오늘까지는 최소 쉬기로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얘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추가로 진행을 해줬고, 우리가 홀딩하는 이유, 그리고 홀딩하는데 무조건 그냥 혈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 자체 현재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현재 그 기회라는 그런 시점,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하고, 뭐 녹십자는 항상 이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제가 뭐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어차피 수익 한번 챙기고 재매수를 한 건데 뭐 재매수하고 내려왔을 때 더 담으면 그만인 기업이다 라고 해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왜 발표가 잘못됐다고 했던가, 기사가 잘못 써졌다고 했던가, 오보라고 하면서 왜 셀트리온이랑 녹십자랑 급등했다가, 그러니까 왜 상업화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혈장이랑 항체랑 이 치료제들을 뭐 상업화하기 돌입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날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이게 오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다 뱉어버렸는데, 뭐 이때 제외하고 뭐 이런 뭐 스님 나오고 했는 뭐 이럴 때 제외하면은 사실상
거래량이 이 구간에 좀 길게 죽게 되면서 또 시장 하락까지 나오면서 조금 이거 괜찮은 거 맞나 하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정도니까 뭐 지금 오늘 또 좀 대선을 앞두고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조금 더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 만약에 시장 빠지면은 얘는 또 급하게 빠지겠네, 이런 정도. 근데 뭐 그런 부분 신경 쓰실 거 없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조금씩 머리 뒤밀고, 녹십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홀딩스는 이 최근 고가를 거래량이 간만에 터졌던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제 이평선들은 모두 오늘 다 돌파는 했어요.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더 지켜보면서 제가 추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